당에 먹는다는 거는 그 좀 야만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선진국이나 한국에서 그런 거 먹는데 미국에서 이양 같듯이 우리도 미국에서 다람쥐 먹는데 한국 사람 아주 이해 안 가는데 그 뭐 보신당문하고 달릴 점도 뭐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뭐 야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신당이나 뭐 말고기나 뭐 다 먹는 거 사람들 깨끗하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개고기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과연 개고기가 우리의 전통 음식의 범죄에 속하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석기 시대 때는 개를 식용한 유적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비난하는 프랑스족 조상이 골로아족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도 개고기를 식용한 유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문헌에 여러 가지 음식 이름이 나오는데요. 게장국, 게찜, 동화게찜, 네. 느르미, 게순대, 무술주, 무술당, 무술환, 간유, 수육, 개고기, 포, 연봉찜, 편육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고기 요리에 대해서 써놓은 책으로는 활인신방, 음식디미방, 살림경제, 고사십이집, 고사신서, 증보살림경제, 경도잡지, 해동농서, 규합청서, 민천집설, 임원십육지, 농정회요, 오지원문화공산고 등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네, 박소연 대표님.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이름을 말씀을 하셨는데 반론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안 교수님의 주장과는 달리 옛 교거 쇠편 같은 책을 살펴보면은 우리 민족이 개고기를 터부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옛 문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500년이나 아니면 또는 1000년도 이상 된 그런 옛 문헌을 가지고 그것이 전통 음식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음식이거나 또는 흔하게 먹거리로 이용되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그것을 먹어왔었다고 해서 그것을 전통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이고요. 그리고 세대가 달라지면서 풍습은 사라지고 문화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한 문화의 가치 평가에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말 옳은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 유산인 것이냐, 또는 우리 후세에게 면면히 계승 발전시켜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교수님. 네. 자, 이제 굳이 영양학적으로 따진다면 지렁이가 이제 정말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굳이 여름 보양식으로 이 게를 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단백질이 얼마다, 지방질이 얼마다는 분석적인 방법으로만 분석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서양 과학적인 면으로 분석 안 되는 면이 많거든요. 네. 사실 개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서 열을 나게 함으로 복날에 삼복더위를 땀을 내며 이열치열로 다스리기 위해서 먹는데요. 본초 강목하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뭐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절상, 상처 난데 칼로 벤데 좋다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지금도 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누렁이게는 여자한테 좋고 검둥이는 남자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에 함유된 기름이 있잖아요. 그건 불포지방산이 많아서 고혈압, 또 중풍 같은 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소화 흡수력이 가장 좋아서 여름에 지친 몸과 소화 기능을 상당히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박 대표님 지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도 굉장히 극도의 흥분이나 괴롭거나 고통의 어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개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이 자기가 극도로 고통스럽거나 어떤 흥분되거나 그런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는 사람의 아드레날린과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런 독성 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섭취하는 것인데 한방 의사들이나 아니면 양의사 선생님들, 또 이번에 대한암협회에서도 개고기가 몸에 좋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네. 개고기 이제 식용 반대론자들이 이 국제적 비난을 많이 우려를 하는데 말이죠. 자, 이게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글쎄요, 문화적으로 다양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견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여성들 생식기를 자르는 그런 여성 힐레도 국제적인 비난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 세계 많은 문화권들이 개고기를 식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인 어떤
그 주체성, 민족적인 주체성을 지키고자 외국의 어떤 비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순진한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 국제적인 비난보다 저는 국제적인 이익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안 교수님. 예. 자신들은 이제 꺼림직해서 안 먹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서적으로 개가 식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보다는요. 네. 뭐 개 어쨌거나 이런저런 단어에 개자가 붙으면 뭔가 비하되는 의미가 있고 88 올림픽 때도 그때도 저기 대도시에서 개고기를 못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실은 공직자들은 뒤로 숨어서 다 먹었습니다. 그런 데서 연관된 거고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네. 보시다시피 나이 드는 사람들보다 더 비싸고 좋은 고급 수육, 전골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 좀 맞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해마다 이맘때 되면 이제 개고기가 식용 논쟁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련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뭔가 좀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네. 어떻게 결론을 그래서 내야 지금 할까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무슨 네. 얘기냐 하면은 그 개고기를 법제화해서 합법적으로 도축을 하게 하면 어떤 뭐 폐수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폐수와 관련된 것은 그것이 합법적인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폐수가 일정 부분 이상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금 제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 KBS 환경 스페셜에서 보여줬듯이 농장 동물들의 사육과 도살에서는 끔찍한 그 열악하고 더러운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개가 만약에 식용의 그 대열에 든다면 마찬가지로 농장 동물들과 같은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시설에서 사육되고 도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교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1977년까지는요 법에 들어 있어서 식육으로 유통됐는데 그다음에 반대론자들 덕분에 빠져서 지금 아무런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아주 혐오식품으로 시중에서 못 먹게 하든지 네. 아니면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생 문제 사각지대에 있고 박 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위생 문제도 큽니다. 근데 위생 문제를 작년인가 환경부에서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동물보호협회 쪽 사람들이 이거는 개고기를 합법화시키는 거다 해서 오히려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현재 먹고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든 단속 내지 위생적인 면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들어주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 네. 이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 네. 양측의 주장을 한번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 전통이 어떻게 계속 전통이냐는 측면이 있는 거. 지금 보시면은요. 찬성하는 쪽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전통종의 식문화다.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고 고려 시대도 있었어. 근데 반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건 옛날에 우리가 단백질이 공급이 안 될 때 유일하게 단백질을 쉽게 공급할 수 있을 때가 강아지였으니까 그래. 지금은 아니지 않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나 돼지는 되고 왜 개고기는 안 되냐. 반대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나라도 개고기 소비는 이제 금지하는 추세라는 거고요. 사용동과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하는 층에서는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아니라 동물 복지, 동물의 생명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 합법화하자.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위생도 신경 쓰면서 합법적인 도축을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인 것이고 반대 측은 지금 불법으로 자행되다 보니까 도축 과정에서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마지막 부분 말이죠. 예. 위생 문제 합법화해서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 놔두니까 어쨌든 개고기 드시는 분들 많고 전국에 이런 개고기 파는 집들은 많은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위생 상태가 대단히 안 좋다.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혹시 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불이익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주장을 이쪽 찬성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축으로 인정을 해서 합법화 하든지 그렇게 하면 위생관리 잘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개고기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정부라는 일종의 오명이라고 보기도 그러고 좀 부담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관리는 안 되고 전통과 관습으로 남겨두자고 하니 그러니 오히려 이게 좀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개고기 우리나라만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기원전 700년 전에도 중국에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석기 유물들 유적지에서 같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이렇게 벽화에 보면은 개를 잡는 그런 벽화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5대 가축들, 소, 개, 돼지 이런 것처럼 같이 먹었던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 축제도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1975년 3월자 신문을 봤더니 서울시가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1981년도에 영국의 썬데이 미러지가 필리핀에 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묶여있는 사진들을 게재해가지고 이런 미개한 나라다 해가지고 필리핀과 중국 간에 대단히 외교 전쟁이 펼쳐지기도 하는 이런 끊임없는 묵은 이렇게 해묵은 논쟁이 계속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답이 있다. 없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김준 박사님께 한번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브리지트 바루터, 한국이 어떻게 개고기를 먹는 미개한 나라 아니냐 이런 저희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미국 방송도 심심하면은 뭐 심심하다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뭐 개고기를 만들어 먹는 과정을 보도하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개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이미지가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중국이나 필리핀 다른 나라도 먹는데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위린 개축제, 그 개고기 축제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난이 많이 됐었던 거고. 미국도 따지고 보면은 한 44개 주에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같은 곳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 6개 주가 금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금지 법령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식용으로 개라든지 고양이를 도살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의 플로리다의 연방 하원의원 2명이서 함께 초당적으로 한 명 민주당, 한 명 공화당인데 발의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것도 막아달라서 몇몇 나라들을 지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중국, 한국,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된다. 뭐 잠깐 뭐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 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